반갑습니다. 자, 신성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친구들이죠. 반가워요. 저는 신성고 1학년 내신 대비를 담당하게 될 권유진 선생님입니다. 자, 수강기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진 선생님이에요. 편하게 유진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건 신성고등학교에 대한 간단한 컨셉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 혹시 신성고등학생이면 이 얼굴을 알 법던데 여기 약간 이미지가 좀 잘렸어.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희망은 높게, 의지는 굳세게, 가슴은 따뜻하게. 일단 내신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희망은 높게 가져야 돼요. 나의 희망 등급, 목표 등급은 뭐다? 높을수록 좋다 이거죠. 1이 아니라 1이면 더 좋고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의지는 굳세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셔야 돼. 자, 그런 겁니다. 가슴은 따뜻하게. 자, 그거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도입을 보자 여러분. 신성고등학교 내신 선생님 시험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와 그 전년도까지 선생님이 2개년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3개년까지 분석을 하긴 했었는데 3개년까지 분석하는 경우는 경향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되게 표준화된 뭔가를 셋업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래서 최근에 2개년 정도만 확실하게 조금 개념을 심어줄 거예요. 숫자를 좀 볼게요. 자, 여기 35라는 숫자가 보일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네. 자, 35, 35, 30. 이거 일반적인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에 뭐냐면 아주 심플해. 중간고사 비율이에요. 그리고 기말고사. 우리는 소위 이렇게 부르죠? 1학기 1회고사, 1학기 2회고사. 해차로 가르는 거니까. 세 번째 건 뭐냐면은 나머지 70이야. 1학기를 점수를 산정할 때 나머지 평가 방식은 수행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중이 높다는 거죠. 지필고사만큼이나 수행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요거를 1학기 1회, 2회를 분할하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학기 1회 때는 한 15 정도의 비중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행평가에 대한 시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이 1회고사가 시작되는 그 기간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내가 미안하지만 100% 장담은 못해.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5이 뭐냐? 자, 시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3가지를 보시면 돼요. 뭐냐? 부교재.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죠. 교과서 말고, 모의고사 말고 왜 EBS 같은 그런 부교재 있잖아요. 그런 부교재, 외부 교재들인데 그 교재 출제 비중을 말해주는 거야. 부교재 퍼센테이지가 50이다. 그 다음 교과서가 여기 교과서예요. 똑같이 근데 부교재,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과서가 되겠어요. 자, 이 중에 혹시 고등학교 교과서에 지문을 혹시 본 적 있어? 글 분량 본 적 있는 사람 있나? 쌤이 살짝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지도 모르겠어. 여튼 그 지문들의 약간의 좀 생김새 양상을 오늘 샘플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마지막 6-4가 뭐냐면 요거는 2020년 2년 전 거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는 2021년도는 사로 바뀌었어. 이게 뭐냐면 서다평이요. 서다평이 뭐지? 흔히 말하는 그거잖아. 객관식 말고 서술형. 근데 장문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서다평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친구는 배점이 2년 전에는 6점 배점이었었어. 이거 하나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작년도까지 보면은 맥스 점수, 최대 높은 점수입니다. 최고점 점수가 6에서 4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밸런싱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난도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지. 문제가 이때는 어려웠어.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근데 작년도는 조금 수월했어. 그 이유가 있겠죠? 문제 막상 내봤더니 점수가 죽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등급에 조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아마 2년 전에 되게 어렵게 냈을 것이야. 그리고 작년도는 조금 수월했어요. 그러면 문제 양상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 어렵다가 점점점 쉬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거야. 언제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왜 그런지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있다. 사람이 크게 바뀝니까? 많이 안 바뀌어요. 말하는 방식이 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니? 언젠가 바뀌지만 일반적인 건 있지. 문제를 지금 난도를 조절을 들어갔다는 거지. 난도의 밸런싱을 하는 거지 문제 난이도가 완전 영구적으로 쉬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항상 공부는 이 바뀌어지는 패턴에 집중하여
이 후년도에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쉬워지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대비는 어려운 난도였을 때 문제 유형들을 참고하여서 요거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체력을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럼 다음 좀 볼게요. 지금 트렌드를 크게 두 가지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그냥 출제 경량이야. 이거 보니까 멋있어 보이지? 첫 번째, 2년 전입니다. 2020년도 1학기 일일고사. 쌤이 객관식은 좀 배제했고 서술형만 모아봤습니다. 자, 학교 실제 약간 조금 뭐랄까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학교의 실제 그 기출 문제 쌤이 조금 잘라봤어요. 해상도가 좀 끊기죠? 볼래? 네, 불러줄게. 여기 여러분 받고 있는 핸드아웃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인가 있을 거야. 아, 세 번째 페이지구나. 서술형의 채점 기준입니다. 우선은 요거는 약간 주어 동사를 갖추어 있는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대체로 조건부 영장 문제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뭐 대소문자 뭐 철자 구두점 지키십시오. 뭐 또 뭐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어법적인 뭐 관사 품사 이런 거 우리는 감점이 있다는 거니까 정확히 문장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설하고 자 서단 문제 첫 번째 1번 문제를 좀 볼게요. 쌤이 요게 2년 전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출문제를 모두 담았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잘 안 보실 거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핸드아웃 좀 잠깐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 이거 출처는 교과서예요. 교과서입니다. 시사한 교과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밥 분량이 이게 한 단락이야. 이게 한 단락인데 중학교 교과서의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밥이 길어요. 호흡이 긴 문장이 많습니다. 자, 교과서 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출처 지문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 According to the writer, 작자, 필자에 따르면 How can you pay for the gift we have been given?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걸 어떻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얘기야. 이거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 여기 좀 글자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지만 We can pay for the gift 라고 쓰면 틀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잖아. 약간 이런 질문들이 일종의 오픈 퀘스천이야. 질문 내에 주어진 패턴들을 이용할 답을 하라는 거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자,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정확히 어법적인 요소 살려서 더 기프트보다는 대명사 is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문제. 여러분 이게 더 기프트로 쓰는 게 틀리는 건 아닌데 그게 있어요. 학교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기준대로 문제를 그대 답변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It's time to pay for it. 2차 언급되는 표현은 더 명사 말고 대명사로 쓰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조금 부분적으로 답변할 때 소소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잠깐, 이건 영장 문제인가요? 아니면 대화체 문제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영장 문제입니다. 영장 문제. 이런 문제가 2020년도니까 2년 전에 출제가 되었었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는 작년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좀 볼게요, 여러분. 1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2번 좀 보세요. 항상 사람은 자기의 이것을 파악을 잘해야 돼. 요지, 주장, 제목. 항상 글은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음 글의 요지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한 문장으로 작성하래요. 자, 볼게요. 이 지문은 교과서입니다. 이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건부 영작을 하는 건데 조심해. 암기형 문제가 아니에요. 암기에 대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의 요지를 평소에 파악하는 훈련을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요지가 어딨어? 여기 옮겨드렸어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이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시절적인 무언가를 상실하게 된다. 자, 어린 시절의 X값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잠시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암기 대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다? 글의 중심 내용. 근데 이건 어차피 시험 대비 때 선생님은 모든 교과서와 부교재와 모의고사 지문에 모든 이 글이면 모두 요 주제를 이렇게 영작으로 하는 훈련을 다 시켜줘요. 이건 평소에 체력을 대비하는 문제가 되겠다 했어. 상식으로 이 문제를 그냥 풀게 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 항상 뭐든 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까지 사실 문장의 암기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
세 번째 볼게요. 요건 정답이고요. 자, 잘 보시면 문제를 잘 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여기 있어. 자, 요거 똑같아요. 원문과 똑같은데 여기서 약간 고민이 생기는 거야. 선생님, 이 정도의 문제를 풀려면 암기를 해야 하나요? 자, 말해줄게. 지금부터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내 신들일 때 내가 이 시험 범위가 여러분 엄청 많아. 모의고사 요런 덩어리의 지문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50개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개 이상. 그거 다 외울 수 있어? 자, 특히 자 우리 신성고 암기 어쩌면 남고나 암기에 취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 암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암기를 분명 정답 먼저 암기를 분명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그 구간들은 다 찝어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어법성을 지닌 그런 문법성이 있는 문장들을 외워야 하나요? 잘 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문장인데 이거 보여 앞에? In conclusion 그랬어. 요렇게 붙는 건 잘 들어요 여러분. 요령이야. 요거 원래 요약문이었을 가능성 커요. 이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했을 때 여기 들어가 알맞은. 그럼 뭘 묻는 거야 주로? 그래, 요지, 주장, 제목. 요거 어려운 문제죠. 요거 실제로 말해주자라 약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경기도 다 통틀어서 거의 약간 그런 게 있어. 외고형 문제.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약간 지역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송도는 약간 교육의 특성상 문제를 이렇게 조금 수준 있게 낼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건 역시 원래 요약문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변형한 문제가 되겠고 하나 더 이런 경우에는요. 자, 일단 볼게요. I strongly recommended. 뭐야? 나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바란 얘기예요. 학생들이 should always include 자, 대답 both A and B 모두를 그들의 수학 과제를 완성하거나 수학할 적에 모두 그들이 그것을 완성하고 포함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주장이죠. 그러면 암기는 무턱대고 모든 지문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로 뭐다? 요지나 주장이나 제목을 닮을 만한 문장들을 중심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학교 트렌드가 원래 이랬어. 다음 볼게요 여러분. 살짝 피곤하시죠? 자, 네 번째. 저기 보이는 굵은 글씨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 빈칸 들어갈 건데 잘 보면 무턱대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 것 같아? 분석을 잘해야 그래야 어디를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우고 소화시킬지를 알 수가 있어. 자, 가볼게요. 정답은 잘 안 보이잖아. 정답은 여기 있고요. 이거 이 글의 요지 주장 제목이에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이구나. 주로 중심 내용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암기를 할 때 어디를 암기를 꼭 해야 할지는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 구간을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냐가 되게 중요하긴 해. 자, 그러면 여러분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답은 이런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020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때 문제가 어려웠어. 100점 볼래요 여러분? 100점 보세요. 아니 100점 말고 100포인트 말고 점수. 자, 6점이에요. 높죠? 앞에 것도 볼래요? 자, 6점이에요. 포도표 3번. 그 다음 거 어디 갔죠? 4점. 낮은 편이야. 첫 번째 건 뭔가요? 4점. 기본적 4점이고요. 높은 점수는 6점입니다. 자, 이거 하나 날라가. 그럼 등급 그냥 막 깎이는 거야.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1등급 받으려면 학교에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몇 % 안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 혹시?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ABCD가 아니고 여기는 고등학교는 1등급이란 말이야. 그치? 1등급은 상위 4%예요. 우리가 올해 입학하는 사람들의 인원 숫자 모르겠는데 기본적 신성고는 전교 학생이 다 합쳐가지고 한 900명 가까이 되거든요. 800 몇 명이거든? 내 기억에 한 890몇 명대 같은 것 같은데 여튼 학년별로 3개를 나눠봐. 그럼 한 학년당 인원이 되게 많은 거야. 여기는 인구 과밀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약간 여러분 애들이 많을수록 그러면 상대적으로 등급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의 여지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경영을 되게 철저하게 분석을 잘하고 약간 그런 거잖아. 등급에 난도를 가릴 만한 약간 등급을 떨굴 만한 문제들을 타격을 해서 이런 것은 타겟팅을 해서 이런 유형들은 많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꼭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냥 공부 문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음, 나 이제
몇 년도로 오나요? 작년도예요. 2021년도. 자, 트렌드 코어 두 번째입니다. 난이도를 잘 봐봐. 요거 변형 없이 그대로 냈어. 변형 없이 그대로 나왔어요. 가볼게요. 좀 깁니다. 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자, 그럼 화살표 1번은 늘 교과서인가요? 아니야. 그런 패턴은 아니야.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자,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건데 내용적으로 뭔가 중요한 핵심어 키워드란 얘기죠? 정답은 여기 써놨어 선생님이. 자, 반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공통으로 들어갈 거죠. 됐어. 이렇게 해서 이번엔 핵심어를 가지고 빈칸 문제가 됐지만 점수는 3점 배점이다. 높은 점수가 아닌 겁니다. 다음 볼게요. 아시는데 본문에 대한 암기 숙련도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감각적으로 찍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걸로 등급 경쟁은 안 되겠죠. 다음 서답형 두 번째.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는 작년도 1학기 1회고사는 서답형 문제가 3개밖에 안 나왔어요. 배점 먼저 볼까요, 여러분? 3점 배점이야. 서답형 2번은 3점. 3번은 몇 점이야? 각 2점 총 4점이네요. 난 이런 문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요. 자, 2번부터 보자. 이번에 문장 배열이 없잖아. 그치? 조건부 영장 문제가 아니고 뭐다? 진정한 서답형이에요. 내용상 알맞은 거래. 변형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를 해야 할 필요가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성에 있어서 좀 흔들리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경향은 학교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크게 보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가 신송고의 트렌드가 아니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빈칸 암기 필요성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법을 대비하든 어휘를 대비하든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시험 볼 적에 중학교 때 시험 몇 번이나 봤니? 봤잖아. 그러면 이런 거 못 느꼈어? 시간이 부족했다. 혹시 그런 느낌 안 드니? 근데 앞으로 이제 아마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될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 양이 엄청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실력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한데 뭘 묻는 게 크게 시간 대비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은 더없이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냥 어법성 판단 아닌가요? 그냥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면 되지 않나요? 조금 주의할 것. 기본적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과 체화를 위한 분석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세 번째, 주요 문장과 주요 어휘가 있는 구간들은 암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공부에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암기를 얼마큼 효율적이고 얼마나 괜찮은 자료고 그리고 얼마나 나이스한 자료로 나에게 맞게끔 특화시키는 게 중요한가. 이게 관건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어법상 틀린 거 2개를 고르시라 그랬어. 1, 2, 3, 4, 5. 5개 보기죠? 자, 틀린 걸 찾아서 찾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알맞게 고치는 거야. 여기서 이 번호 하나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게 구분 점수가 있지만 그거 있어. 평소에 얼마큼 제대로 된 어법성의 활용도. 그리고 여기 정확히 보시면 자 어디 봅시다. 숫자는 안 보이지만 하나 아무거나 가볼게요. 선생님 글씨가 선생님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자 여기는 요 정도를 하나 볼까요? 아 선생님이 객관식 가지고 이따 풀어줄게. 이 뒤에 글씨가 조금 나을 것이야. 얘는 글씨가 좀 깨져서 안 보이는데 선생님 객관식 가지고 문제 풀어줄게요. 자 요렇게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어디도 나온다? 객관식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뒤 좀 보자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어요. 이 신성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문제는 모의고사 형태 문제로 많이 나와. 자, 요 객관식, 요게 작년도 문제, 21년도 1학기 1회고사. 글의 요지를 알맞은 거 초반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요지는 주로 한글로 나와요. 이런 거 굳이 암기하지 않지만 글에 대한 꼼꼼한 이해도가 있어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 두 번째, 4번이에요. 요게 딱 모의고사 형태 문제가 되겠지. 여러분 그 살짝 조심할 게 있다.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주로 밑줄 의미라든지 함의 추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 밑줄 친 부분을 객관식으로 의미하는 바로 고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 이 문제 있잖아. 이런 게 있어. 신성고 기출 문제가 아니어도 요 관내, 요 지역 내에서 만약에 다른 학교가 문제를 냈는데 만약에 회성고 문제야. 근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 그러면 곧
얼마 안 될 그 문제가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 학교만의 고유한 트렌드는 없다. 왜? 여러분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글로벌이기 때문에 트렌드는 돌고 돌아. 유행은 금방 돌아요. 자, 무슨 말인 거니? 이렇게 된 밑줄 하위 추론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이거 주관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야. 이렇게 된 밑줄 의미를 건드리는 학교들은 주로 처음에 객관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주관식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객관식으로 고르게 하든지 아니면 빈칸에 알맞은 거를 주관식으로 단어를 채워넣게 하는 서답으로 연기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 학교들은 조금 거기까지는 신경을 이렇게 써야겠다는 거죠. 됐어. 자, 다음 볼게요. 주제. 5번째 문제입니다. 주제, 주장은 주로 영어로 많이 내죠. 자, 평소에 이와 같은 훈련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목이에요. 주로 영어로 나오죠. 이건 딱히 뭐 어려울 건 없는 문제지만 항상 이것을 사실 이 친구들은 객관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티처 입장에서는 뭐다?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객관식의 배점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에서의 문제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꼭 이제 대비 과정에 건드린다는 거죠. 자, 11번.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이게 작년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잠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 펜들 가지고 있나? 글씨 크게 보이죠? 어법적으로 틀렸어요. 어법적으로 바르지 못한 부분을 한번 고쳐볼게요. 자, 뭔가 해볼 필요가 있어. 한번 해보자. 2번만 고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주면 재미가 없어. 자, 지금 풀해볼게요. 방금 내가 혹시 아까 2번이라 그랬니? 아이고, 잠깐. 내가 1번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1번을 내가 고치라고 했어? 처음에 1번이라고 했어. 그랬어? 아, 오케이. 좋아. 지금 답 체크도 1번 되어 있습니다. 좋아. 해볼게 그러면. 약간 이 문장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어. refer to가 그 윗 문장에도 2번 있지 않니? 자, 쌤이 기본적으로 이런 팁은 줍니다. 어법성 판단 문제는 독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법성 판단 요소가 걸쳐있는, 밑줄이 걸쳐있는 어디를 먼저 본다? 그 문장의 대문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야 어법적인 구조의 큰 틀을 볼 수 있으니까. 자, refers to 이 부분의 적합, 부적합성 판단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대문자까지 가시라고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구조가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파인애 fish 보이나요, 여러분? 분명 주어 동사 구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물고기란 얘기죠. 지금부터 수식어 구의 시작이 돼요. 구조 잘라볼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죠. Which scientist refer? 자, 한번 표시하고 간다. 근데 이거랑 똑같다고 이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위에 언급된 refer to는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1번에 언급되어 있는 refers to는 S가 문제가 아니고 틀렸어요. 자, 그 차이는 좀 있지만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주동 구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잘 알아볼게요. 세민투. 콤마죠, 여러분? 해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더본다.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which 이 작은 물고기들은 과학자들이 그쵸? 주어가 있고 refer to 지금은 얘가 작은 주어입니다. 관계사 절속의 작은 주어가 되죠? 얘가 동사가 될 거야. 어디까지? to까지. refer to 여기다 간주하다. 결론부터 해줄게. refer to는 지금 목적어를 상실한 친구야. as cleaners는 목적격 보어인데 요 구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반드시 친구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 자주 나오기 때문에. refer to는 원래 혼자 쓰던 친구입니다. 자동사. 이 자동사는 목적어를 쓰지 못하는 친구야. refer to는 하나의 동사 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요소 두 가지를 수반하죠. 첫 번째, A가 그 다음에 B 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뜻은 여기 있을게요. A가 B일 거라고 여기다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할 점. 이 친구는 목적어인 A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목적 보어를 이끌어주는 그 B 구간에 as를 수반하거나 to be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요. 몇 형식 문장이야? 5형식 문장이죠? A가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refer는 하나의 동사 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동사 구. 자, 잘 들어주세요. 동사가 타동사로 쓰이면 그 뒤에 목적어를 갖잖아. 이 자리에 오는 친구들의 특성이 있어. 조금 보겠니? 뜻 몰라도 refer to 뒤에 나오는 그 구간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명사 목적어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 자, 대부분 동사들은 타동사의 용례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은 그 뒤에 플러스 x 값, on, 더, 소유격, 그 다음에 such 명사의 흔적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 이런 걸 한정사라고 하거든. 명사, on 명사 이런 걸 수반하는 경우는 이게 명사라는 기능이야. 자, 이 명사라는 뜻이죠. 뜻 몰라도 s나 es가 붙어있다. 명사의 가망성 큽니다. 이렇게 생긴 값이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가 있다는 거야. 괜찮니 여러분? 명사 목적어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정적 근거는 요 값인데 요게 올라가 보세요. refer to 다음에 목적어가 있니 없니? 없어요. 이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목적어가 하나 없습니다. 괜찮나? 그리고 조금만 더 봐. 요것은 목적 보어 구간이야. 그러면 아주 작은 물고기들은 과학자들이 여기는 거야. 청소부라고. 여기까지 수식어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그러한 작은 물고기들은 swim. 헤엄쳐 들어가죠. 더 큰, 고래 같은 그런 친구들의 더 큰 물고기들의 입속으로 수영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문장 하나 끝났어요. 괜찮니 여러분? 그러면 콤마 이하의 위치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는 딱 봐도 그거네. 고객님! as 클라이언트는 뭐라고요? 큰 물고기가 되겠지. 자, 구조 보겠습니다. refer to는 원래 저렇게 뒤에 A 값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 하나의 동사 구입니다. 타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요 친구 뒤에 목적어 있나 확인해봐. 있어 없어? refer to 다음에 없는데요. as client는 쉽게 이해하자. 전, 명, 구, 전치사 더하기 명사. 다른 말로는 이 문장 내에서는 현재 목적 보어로 쓰인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똑같이 목적어 없는 구조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잠시 목적어 없는 거 맞아. 그런데 윗문장과 차이가 좀 있었지? refers to 앞에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괜찮나요?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실제 작년 기출 문제야. 두 번째 문장에서의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첫 번째 문장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구간은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어를 버렸으니 목적어를 없는 목관대를 쓴 문장이고, 두 번째는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 문장이야. 목적어마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틀렸어. 일단은 이것은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로 만들어줘야 하는 구간이 되겠다. 그럼 잠시 선생님이 일단 정답부터 고쳐줄게요. 단수형입니까? 아, 복수형이죠. 자,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로 간주하겠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단복수 공룡인데 복수형에 대한 맥락이기 때문에 복수임을 확인할 수 있지, 맥락적으로. 그래서 그 물고기들은 are referred to 이렇게 수동형으로 고쳐주어야 바람직해요. 네, 골치 아픈 건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될까요? 평소에 이 문장을 암기를 한다고 해도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체력을 좀 평소에 함양할 필요가 있어. 선생님, 오늘 수업 들으러 온 김에 좋은 거 한 개만 더 알려줘서 보낼게요. 자, 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일 때 이렇게 하자. 일종의 공식이란 말이야. 이게 뭐지? 명사 목적어. 명사 목적어가 생김새가 뭐라고 했어? 명사, 언 명사, 언터, 서치 소유격. 요런 게 붙어있는 값이 없을 때, 다른 말로 그걸 공집합이라고 하지? 목적어가 없을 때 그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두 개를 알려주겠다 이거야. 가볼게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 앞에 이런 문장 나오는 게 아니겠어? 자, 주어가 있거나 동사까지 있는데, 특히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야. 그럴 때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해.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빠진 놈으로 연결하는 거죠. which나 that 같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기대할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구간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야. 잘 들어봐. 하나 더 할게요. 자, 지금부터 고등학생의 안목이 시작이란 말이야. 목적어가 없을 때 그 앞에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케바케가 있어. 다른 컬러를 해줄게. 자, 목적어가 없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상은, 잠깐만, 관계대명사 안 쓸 거예요. 앞에 주어가 이렇게 있어. 연결사 안 쓰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생긴 값에 동사가 올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뜻 몰라도 우리 이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이게 뭐지? 수동형 동사예요. 괜찮니 여러분? 목적어가 없을 때 그 앞에 목관대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목적어가 빠져 있을 때 수동형 동사. 그럼 이럴 때는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 더, 관계사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약간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쌤이 요거 잠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지? 자, 목적어 없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내가 약간 이걸 불러주는 별명이 하나 있어. 볼게요. 명사 없수. 일종의 내가 만든 공식이야. 대체로 동사 뒤에, 자동사를 물론 제외하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 목적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자, 다시 말해. 명사 목적어가 없을 때,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이걸 내가 명사 없수 공식이라고 불러요. 대체로 동사 뒤에는 그 뒤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해. 엄청나게 많은 동사가 원래 그래. 근데 그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쓴다고. 누구를? 그 목적어를 상실한 동사놈을 수동태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나랑 개념 수업을 많이 안 해본 채로 내가 공식을 아주 미안하지만 이거는 꼭 나에게 수업을 듣는 게 아니어도 알아두면 되게 유익할 것이에요. 대체로 이디형을 쓰는 케이스는 그 뒤에 목적어를 상실한 공집합일 때가 많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이 구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쭉 볼게요. 여기 별도로 주어가 있어. 오케이. refer to가 목적어를 상실했네. 맞아. 목적어를 상실한 구간이었지만 그럼 뭐라고? 수동형 동사 refer to로 쓰든지 아니면 목관대가 언급되어야 돼. 이 목적어의 공백 상태를 누구로 성립시켰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구현시켰어. 형! 그리고 한 물고기는 이렇게 불러주긴 했는데 그럼 작은 물고기들은 수동사 아니지. 그리고 which refers to as client. 자, 전미영구 이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to의 목적어가 client가 아닌가요? 아니야. client는 as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as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들끼리 이미 얘기가 끝난 것이야. as client는 치웁니다. refers to 목적어 없지? 한 번 더 확인. 목적어가 없는 공집합 상태일 때 기대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뭐라 그랬어? 목관대 아니면 수동형 동사. 목관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자, 목적어 빠졌는데 목관대입니까? which 다음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관대로 주관대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which are referred to로 바꿔준 겁니다. 수동형 동사가 바람직하다. 그냥 학교 OT 속으로 만나기엔 좀 개념이 좀 헤비했어. 그쵸? 근데 알아두면 되게 유익할 것이야. 자, 그러면 오늘 학교 기출문제는 거의 다 이제 만나봤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문제 유형도 있어.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눈을 읽어주시면 돼요. 어법상 맞는 것끼리 나열한 것. 이게 여러분 2년 전에 20년도의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로 나왔었어? 아하, 아니죠. 21년도 작년도 기출에서 이것이 주관식으로 서답형 파트로 나온 적이 있죠. 그냥 밑줄에 대한 어법성 판별 문제야. 자, 그러면 조금 관건인 건 뭐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A, B, D입니다. A, C, D. 뭐예요? 맞는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어때요, 여러분? A번 잠깐 보세요. 아까 쌤이 가르쳐준 거 체화시켜줄게. 자, 밑줄 친 A가 ing가 이렇게 붙어있잖아. 대체로 거의 통용돼요. 잘 봐. 이거 능동이 맞아, 수동이 맞아의 이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쓰는 게 맞는 거니, 과거 분사로 쓰는 게 맞는 거니 그런 걸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냥 딱 보고도 분사 구분이 내도 있겠지만 잘 봐. A family. 어떻게 이해해주면 돼요? family 뜻 몰라도 플러스 명사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해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괜찮니? 목적어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고 ing, ed가 아니라 ing를 쓰는 거야. 대부분의 ing, ed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 뒤에 x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한다. 그러면 잠깐 이런 건 어떠니? 자, enjoying ing가 맞습니까? 있네. a family holiday. 플러스 명사 있죠. 명사 목적어 있어요. 명사 목적어 있는 구간이고 여기는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조금 유치하지만 난 이렇게 불러. 뭐야? 능동태야 수동태야? 명사 있는데요. 명사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라고. 있으면 능동태. 이런 거 없으면 수동태. 그러니까 있는데야 없수야로 간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이것의
예외가 되는 친구도 당연히 있지. 이게 예외야. excited. 자, 오늘 오신 김에 신송국 기출 경향도 보시고 약간의 그거 있잖아. ed와 ing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가세요. 잠시. 너무 넘겼다. 여러분 보시면 excited는요. 그게 아니야. 액션 버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동작성을 말해주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친구입니다. 아까 쌤 말했던 거 있죠? 명사 없수 규칙의 예외가 되는 친구예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그 뒤에 명사가 봐봐 있잖아. stories s 붙었죠? s가 붙었어. 명사 목적어 있지? 그게 아니야. 이거 지금 동사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형용사로 이해해주면 돼요.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어. 들떠 있는 채로야. 이것은 동작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상태의 서술해주는 형용사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명사 없이 규칙 예외가 아주 간단해. 이거 명사 없이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적어 있기 때문에 ing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 김에 명사 없이 규칙 예외 2개만 딱 말해주고 깔끔하게 끝내줄게요, 쌤이. 자,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 쓰인 거 있어. 아주 간단해. excited, exciting, surprising, surprised와 같은 형용사로 쓰인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는 명사 없이 규칙의 예외가 됩니다. 두 번째, 자동사 친구들은 명사 없이 규칙의 예외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적어를 절대 쓸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만 깔끔하게 얘기해주고 진짜 끝이 나요. 내가 물어볼게요. 길 가다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게 누구야? 자, 나무고 오니까 나무에 맞게끔 말해봐. 전 여친이죠. 알았지? 길 가다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볼 수 있어. 마음속으로 읽어요. 크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뭐지라 해. 이렇게 돼. 자동사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한 줄만 알아두시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모두 싹 다 동의어죠. 이 중에 뜻 모르는 거 있나? 어떻게 읽어요? 길 가다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발음 적으시면 안 됩니다. alright, alright. emerge. 이 뭐지? 어피해. 근데 살다가 불편한 게 있다고 어피하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자, alright, emerge, happen. 이런 동사는 대표적으로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고. 자동사는 원천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못 쓰는 친구들이잖아. 이 친구들은 요거만 하나 그냥 꿰차고 있어도 어법성 판단 문제 봤을 적에 절대 ed를 붙이거나 be 플러스 pp라고 하면 안 되는 친구들. 플러스 수동태 적용에 예외를 받는 친구들이다. 자, 그러면 ed 붙이고 ing 붙이는 규칙은 내가 100% 적용되는 걸 알려준 거야. 예외사항 2가지만 딱 치워주면 돼. interested 그런 형용사 케이스 빼고 자동사 케이스 빼고 나머지는 다 명사 없으면 be 플러스 pp 있으면 ing나 능동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법성까지 오늘 싹 건드려 봤어요. 자, 꼭 좋은 걸 배워가셨길 바라고. 이거 편집해야 합니다. 이거 편집해야 돼요. 원장님 편집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이거 자 약간 출처를 보시면 요거 이게 몇 번 문제? 22번 그대로 나왔어요. 교과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7번 모의고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이 나오죠? 네. 자, 정리는 다 해봤어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와서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암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공식도 가끔 외워주면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현장에서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문장이라든지 핵심 구간들은 암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내용적인 판단이라든지 정말 글의 흐름 맥락을 묻는 그런 문제들은 독해력을 풀 수는 있겠죠. 자, 그 평소에 독해력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냐? 기본적 내신 기간이겠지만 쌤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에도 내신 지문만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의고사 형태의 이런 변형 문제들을 이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를 가지고 이 형태의 문제를 자꾸 만들어 엄청 풀게 해요. 동시에 독해력은 똑같이 훈련합니다. 자, 내신 기간 때 가장 아이들 가지고 있는 관건이 있어. 내신만 공부하나요? 그럼 수능 공부를 하지 않나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들은 가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고생들 했다. 자, 긴 시간 고생했고요. 우리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은 날 만나서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